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 발표자 폴라리스 오피스 명진복 매니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웨비나를 매월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의 마지막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다룰 주제는 지라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입니다. 제가 여러 고객사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지라를 도입한 고객사의 사용자들께서 지라를 이용한 업무에 익숙해지면 업무에 자동화를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라 오토메이션 웨비나를 통해서 지라 오토메이션이란 무엇이고 지라에서의 업무 자동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이 아닌 Q&A 창에 올려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은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모든 문답을 포함하여 시간 관계상 답변이 어렵거나 텍스트로 답변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질문들은 모두 웨비나 종료 이후에 잘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알림 메일을 발송한 이후로 지라 자동화와 관련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전에 좋은 질문 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투썸 케이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웨비나 말미에 전달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잘 보시고 채팅창에 올라오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미스터 피자를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라 자동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사전 질문을 보니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가 강조되어서 그런지 지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신청자들도 꽤 되셔서 그분들께 지라 소프트웨어가 어떤 서비스인지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지라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라 소프트웨어 소개 이후에 지라 자동화의 기본 개념부터 자동화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법을 다루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라 소프트웨어는 호주에 위치한 아틀라시안사에서 개발한 업무 협업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업무 최소 단위를 이슈로 생성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의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많은 국내 회사들에서 팀 단위 혹은 전사 단위로 사용 중인 검증된 협업 툴로서 오늘 지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원격 업무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협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라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라는 일감을 등록하는 이슈와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슈로 등록한 업무들을 에자일을 기반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화면과 같은 카드 스타일의 보드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진행 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한눈에 파악하고 업무 진행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고객사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화면의 예시처럼 시작과 진행, 종료 외에도 여러 단계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 및 다양한 스타일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현황은 지라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작업의 진행 상태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이슈들의 진행 현황을 다양한 형태의 가젯으로 시각화하고 주간 계획, 리소스 관리의 참고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이 가능하도록 내역이 기록되며 요구 사항이나 개발 중에 변경되는 모든 사항들이 로그가 투명하게 남겨져 히스토리 관리와 이슈 추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지라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본적인 지라의 기능들인 이슈의 형태 및 필드와 화면, 업무 흐름들을
각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업무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라를 비롯한 아틀라시안 솔루션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양한 애드온들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드온들은 제품에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과 지라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업무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업무 형태인 지라와 컨플런스를 통해 지식 기반의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부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CI/CD를 통합한 데브옵스 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합니다. 웨비나 시간 관계상 지라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라를 비롯한 아틀라시안 솔루션을 도입해 사내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지라를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의 소개 부분이 많이 지루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려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지라 오토메이션은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지라 클라우드 버전의 기본으로 탑재되는 기능입니다. 관리자가 생성한 규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동화를 구성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아틀라시안 제품들과의 연동뿐만 아니라 슬랙, 젠킨스, 깃랩 등의 타사 제품들과의 연동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라 오토메이션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수많은 자동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지라에서 왜 자동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지라를 사용하다 보면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기반으로 얘기 드리자면, 지라를 처음 접하신 사용자분들, 그리고 지라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지라는 화면부터 어렵고 설정이 너무 많다. 업무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만 복잡도가 올라가면 사내에서 하나의 일처럼 인식이 된다. 따라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업무들, 예를 들자면 매번 이슈를 만들고 담당자에게 알림을 주는 일들을 어느 정도 지라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관리자분들이나 프로젝트 리더분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사용자들의 시스템 이용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라 오토메이션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점은 업무의 범위와 협업이 많아질수록 더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측 그림은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 봤던 오래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때는 제목을 몰랐는데 웨비나를 위해 조사하다 보니 마법사의 제자라는 제목의 단편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내용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마법사의 제자인 미키마우스는 마법사의 밑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스승이 외출한 틈을 타 꾀를 부려 스승의 마법 모자로 빗자루가 대신 자동으로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마법이 미숙해서 빗자루는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홍수가 나면서 혼이 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를 든 이유는 자동화는 잘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규칙을 잘 설정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지라의 모든 업무에 오히려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을 드리고자 입니다. 따라서 이번 웨비나에서는 규칙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과 함께 잘 관리하는 방법까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라 오토메이션 규칙은 지라 안에서만 유효한 지라 이슈에 기반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그 시작과 끝이 항상 이슈에 기반합니다. 일반적인 RPA와 달리 지라 오토메이션은 지라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업무들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규칙을 생성하기 위해 진입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자동화 규칙을 만들려면 세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화면상의 녹색 버튼으로 표시된 트리거는 언제 규칙을 실행할지에 대한 시점을 결정합니다. 연노랑색 컨디션은 실제 실행 시점에서 실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액션은 앞선 두 단계에서 실행 시점의 실행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할 것인지 정의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절차는 규칙이 실행되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로서 반드시 트리거 컨디션 액션의 컴포넌트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트리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트리거는 어떤 동작을 발생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리거로 생성할 수 있는 시점은 이슈가 생성되거나 내용이 편집되어 갱신되었을 때, 댓글이 추가되었을 때와 같이 이슈에 관련된 동작을 사용자가 수행했을 때, 지라에서는 그 동작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을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잘 감시하고 있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를 트리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트리거의 동작 원리라면 다른 방식으로 이슈 화면의 특정 위치에 필드처럼 실행 버튼을 두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직접 수동으로 규칙이 실행되도록 하는 수동 트리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꼭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규칙을 실행시켜서 원하는 액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기나 혹은 특정 시점에 자동으로 규칙이 실행되도록 하는 일정 트리거가 있습니다. 일정 트리거는 시간 간격을 정해두거나 최소 5분 단위부터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로 간격을 설정하여 1단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매일 혹은 매주 월요일 9시에 규칙 실행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리눅스의 크론 기능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거의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트리거가 발생했다면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상세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부분으로 나눠서 예를 들자면 이슈의 정보를 토대로 특정 필드의 값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한 경우에 규칙을 실행하는 것과 필드의 값에 연산을 더하고 조금 더 복잡한 비교 조건을 만드는 고급 비교 조건이 있고 지라에서 사용하는 JQL을 이용해서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께서 아주 익숙하신 if, else 방식으로 조건을 설정해서 복잡한 업무에 맞는 조건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액션은 위의 컨디션 설정 단계에서 설정된 값들이 모두 참으로 판단될 때 지라 오토메이션에 의해서 지라에 실행되는 실제 동작들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의 예시들이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추천하는 액션들의 예시입니다. 이슈에 관찰자를 추가하거나 댓글을 달고 필드를 편집 혹은 다른 이슈와 연결하거나 이슈의 상태를 전환하는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동작의 결과를 이메일 혹은 팀즈나 슬랙을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이슈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라 오토메이션은 지라 이슈 기반에 의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다른 외부 솔루션에서 동작하는 액션은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알아두신다면 자동화 규칙을 이용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스마트 밸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밸류는 사용자 정보, 이슈의 내용, 프로젝트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규칙이 실행될 때 스마트 밸류가 사용된 위치의 함수의 변수처럼 이슈마다 다른 값으로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첫 번째 파란 박스 안에 예와 같이 이슈, 어사인이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중괄호 2개 안에 입력하시면 액션이 수행될 때 실제 값은 이슈의 담당자 이름인 홍길동으로 변환되어 표시됩니다. 스마트 밸류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의 고급 조건 항목에 입력되는 값으로 이슈의 필드에 접근해서 다른 필드와 값을 비교하거나 외부의 알림으로써 메일 내용에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채워넣음으로써 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우측 테이블은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 값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것 외에도 더 많은 스마트 밸류가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제공되며 아틀라시안의 관련 안내 페이지에서 찾아서 자동화 규칙 작성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밸류 펑션이란 스마트 밸류를 더욱 강력하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스마트 밸류를 불러와 간단한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액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now, 지라 date를 예를 들자면 스마트 밸류인 now는 now가 친환되는 값은 주로 조건문에 쓰여서 직접 값을 보는 경우는 없지만 혹시 화면에 표시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값으로 월, 일, 연도, 시간 순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요. 따라서 now 스마트 밸류에 점을 찍고 지라 데이트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읽기 편한 날짜 형식인 2021년 12월 20과 같은 서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함수 호출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이슈의 기한 필드와 현재 시간을 비교하는 기능, 스프린트 시작일로부터 14일 이후를 계산하는 기능, 커스텀 필드의 값을 유료화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기능 외에도 실제로 거의 개발에 가까운 수준의 함수들이 지원되고 있으니 스마트 밸류를 이용해서 더 강력한 자동화 기능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라 오토메이션의 기본 개념과 조금은 심화된 개념인 스마트 밸류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자동화 규칙들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화는 잘 사용하면 매우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규칙을 잘 알고 통제하지 못하면 지라의 모든 업무에 오히려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께서는 지라 오토메이션 규칙들을 관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지라 오토메이션의 관리자 화면입니다. 처음 진입하면 생성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목록이 표시되지 않지만 화면 우측 상단의 규칙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규칙이 생성되면 생성된 규칙이 목록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작성자와 사용된 프로젝트 규칙 활성화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탭을 보시면 모든 규칙, 전역 규칙, 프로젝트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규칙은
특정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규칙들이고 전역 규칙은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 탭은 전역 규칙과 프로젝트 규칙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지라 시스템 관리자께서는 전역 규칙과 프로젝트 규칙이 충돌하지 않도록 새로 생긴 규칙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혹시라도 충돌이 발생한 경우나 실행이 보류된 규칙인 경우에는 우측 활성화 버튼을 통해서 비활성화, 활성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 로그 화면은 관리자 화면에 감사 로그 탭을 눌러서 이동합니다. 감사 로그 화면에서는 시간대별로 수행된 규칙의 이름과 프로젝트 결과, 그리고 규칙 수행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더보기를 누르면 수행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을 어떤 사용자가 생성하고 편집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여 사전 협의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감사 로그의 항목 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만약에 규칙을 설정했는데 규칙이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더보기를 눌러서 표시되는 세부 정보를 보고 단계별로 실패한 내역과 원인을 확인하면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편집이라면 편집 내용과 편집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라 오토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규칙 관리를 위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규칙 만들기를 직접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지라 오토메이션의 사용법과 활용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활용되는 예는 시연을 위해 아주 단순하게 구성한 규칙들로서 고객사에서 컨설팅을 할 때는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더 정교한 자동화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의 이슈에서 파생된 이슈들을 다른 팀원들과 서브 태스크로 생성하고 주 단위 혹은 월 단위로 고정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에 유용한 자동화 규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매주 해야 할 업무를 기획, 개발, 디자인, QA 등의 고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이슈를 분배해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칙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무의 기한을 자동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라 클라우드 화면인데요. 프로젝트로 이동하게 됐을 때 처음 보게 되는 화면이고 관리자께서는 프로젝트 설정을 눌러서 지라 오토메이션 메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라 오토메이션 메뉴의 위치는 네, 여기에 있고 처음에 이제 아무런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형태로 어떤 규칙들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지게 됩니다. 규칙을 생성하시려면 상단 탭 3개 중에서 첫 번째 규칙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규칙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트리거 선택 화면입니다. 트리거를 어떤 종류의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자주 사용되는 트리거들이 상단에 추천이 되고 이슈의 변경 사항에 의해서 발동되는 조건들에 의해 실행되는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수 관련된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슈가 생성되었을 때 동작하는 트리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 생성 트리거를 추가했고 그 다음은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화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슈 유형을 스토리로 한정해서 스토리 이슈가 생성되었을 때 이슈를 부작업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슈 필드 조건을 비교하는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어떤 필드를 비교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지라 이슈에 포함된 필드들이 드롭다운 형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슈 유형을 선택해주고 이슈 유형이 같음일 때, 같지 않거나 포함하고 있을 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의 조건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토리 유형에 대해서 부작업을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문구를 포함한 요약의 특정 문구를 포함한 스토리 이슈가 생성됐을 때 부작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필드를 선택하고 조건이 포함일 때 값을 컴포넌트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와 조건 두 개가 생성됐고 여기에 따른 이슈 생성 작업 액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보면 하위 작업 만들기라는 액션이 있습니다. 하위 작업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고 자동으로 생성될 서브 태스크의 요약을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마트 밸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사용자가 생성하는 이슈를 참조하는 키워드와 그리고 이슈에서 생성하는 이슈의 요약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서머리라고 하면 현재 사용자가 생성하는 이슈의 요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자를 어떤 컴포넌트인지 어떤 역할인지 구분자를 둬서 명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획 업무를 맡은 부작업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 네, 이렇게 4개의 부작업이 생성되도록 추가할 예정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시를 위해서 단순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규칙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컴포넌트 생성 시 하위 작업 자동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의 이름을
지정하고 입력되는 글자가 규칙 세부 정보 위에 제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켜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시점부터 이 규칙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동화가 사용 설정되었습니다라고 화면에 표시되고요. 이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실행 순서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이슈 유형이 스토리와 같고 그리고 요약에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조건이 다 모두 일치했을 때 하위 작업 4개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기한은 어떻게 자동으로 입력하는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 작업 4개 중에서 기한을 입력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필드를 추가를 누르고 프로젝트는 자동화 데모 프로젝트, 하위 작업, 현재 이슈인 것을 확인하고 설정한 필드를 입력합니다. 이때 기한이 제일 첫 번째에 와 있네요. 그래서 기한을 선택하고 기한을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 예시처럼 now 플러스 비즈니스 데이스 5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입력하면 현 시점으로부터 5일, 5 비즈니스 데이, 5 워킹 데이 이후의 날을 자동으로 기한 필드에 입력해 주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비즈니스 데이스라는 것은 스마트 밸류를 이용한 스마트 밸류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중괄호 2개로 시작하고 중괄호 2개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을 변경하셨으면 변경 내용 게시를 눌러서 작업 내용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변화가 생겼는데요. 하위 작업 3개 만들기 위해서 원래는 4개였는데 하나가 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담당자가 할당되게 하려면 다시 한번 설정한 필드를 선택해서 담당자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추가해둔 사용자인데요. 사용자를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 게시. 네, 규칙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요약을 입력했고요.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개의 하위 작업이 생성되어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에 아까 제가 미리 입력해 놓던 디자인, 개발, QA, 기획이라는 단어가 입력되어 있고 부모 이슈의 요약이 자동으로 요약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 기획 이슈에 담당자가 자동으로 다른 이슈와 달리 담당자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 이슈로 기획 부작업으로 이동했을 때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이슈에 들어가 봤을 때 다른 이슈에는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서 추가가 되지 않았고 담당자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은 트리거 중에 일정을 설정하여 규칙을 실행하는 예시로서 이슈의 기한을 정해두었을 때 특정일마다 메일을 발송하여 이슈의 기한을 확인하고 업무가 주어진 기한 안에 종료될 수 있도록 알림을 주는 규칙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프로젝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오토메이션을 누르고 규칙 만들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다른 트리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트리거에는 이슈의 동작에 의해서 발동하는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하는 트리거 등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수동 트리거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들 트리거는 특정 작업이 예약된 시간 안에 동작할 수 있도록 트리거 조건을 거는 트리거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가 있는데 하루마다 작업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 단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뭐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서 9시에 메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에 익숙하신 분들께서 자주 보셨을 크론 표현식으로 다음과 같이 크론 표기법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크롬 표현식에 대한 링크도 여기 준비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손쉽게 메뉴를 통해서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으로 9시가 되면, 매일 9시가 되면 JQL 조건에 맞는 이슈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조건들이 보이는데요. JQL이라는 것은 이제 지라에서 제공하는 쿼리 언어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주어진 답을 얻어내는 쿼리와 동일하게 지라에서 제공하는 예약어들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지라의 이슈를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JQL을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JQL은 이슈 타입이 하위 작업이고 작업인 동시에 이슈의 상태가 완료가 아닌 이슈들을 보여달라는 명령어입니다. 쿼리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조건에 맞는 이슈가 4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조건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액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보내기라는 액션이 알림 항목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팀즈나 슬랙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눌러서 종료 /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필드를 참조해서 보낼지 아니면 어떤 그룹에 메일을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슈에 아까 JQL 질의를 통해서 얻어진 이슈들에 대한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매일 아침 9시마다 이슈가 완료 처리되지 않은 이슈들, 하위 이슈들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의 담당자들에게 이슈를 확인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미리 입력된 내용으로 제목을 입력했고요. 내용에는 스마트 밸류를 이용해서 더 많은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슈의 키만 전달되면 어떤 이슈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슈의 서머리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이름도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제목이 이슈키 작업을 완료해 주세요 라고 제목의 메일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규칙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이름은 파이 작업 확인 요청 메일 예약 발송으로 임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 네, JQL이 추가돼야 된다는 의미, 필수 조건으로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추가해서 동일하게 추가하고 키면 네, 규칙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요. 예약된 규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메일이 가는지 이 시간에 맞춰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는 규칙 실행 버튼 눌러서 바로 실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감사 로그를 눌러서 네, 이렇게 구성이 변경되었고 더보기를 눌러서 누가 이 규칙을 만드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오류라고 나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어떤 동작이 오류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만들어진 부작업들 중에 담당자가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드에 설정된 값이 없습니다 라고 떴고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오류는 좀 긴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든 데모용으로 만든 사이트가 만든 지 24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일을 발송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환경에서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오류 메시지들은 여기서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요. 다음 예제는 방금 전에 메일 발송을 설정해 봤는데요. 메일 규칙을 설정해 놨는데 규칙을 설정해 두고 메일을 발송할 때 팀원이 잦은 이메일을 받아서 이메일 확인이 어렵거나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 중에 수시로 확인하는 슬랙 채널에 알림을 보내는 방법을 규칙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설정했던 규칙 중에 하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규칙은 알림 규칙이 없는데요. 컴포넌트 추가를 이렇게 눌러서 새 작업을 넣을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른 위치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액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랙 메시지 전송이라는 항목을 누르고 메시지를 아까 설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고 설정하고 이때 슬랙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URL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링크 수신 웹 후크를 구성하세요라는 링크를 누르고요. 사전에 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결된 슬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된 슬랙에서 연결이 가능한 채널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고 저는 미리 만들어둔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웹후크 통합 앱 추가를 누릅니다. 네. 연결에 대한 정보들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웹후크 URL에 나오는 URL을 복사해서 웹후크 URL에 붙여넣기를 함으로써 지라와 슬랙이 서로 연결되어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설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장을 눌러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용 게시. 네, 이렇게 하면 이슈를 만들었을 때 슬랙에 이슈가 생성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슈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슈 만들기. 네, 자동으로 서브 태스크들이 생성이 됐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하나 안 보일 때는 새로 고치면서 생성이 완료되는 것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단에 제가 슬랙에 대한 알림을 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 표시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브라우저에서 슬랙이 실행됐고요. 네, 방금 만든 테스트 슬랙 알림 발송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알림이 전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까지 자동화 규칙 만들기 시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전에 접수된 사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가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동화된 규칙이 변경되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웨비나 교육 중에 언급드린 상황이지만 지라 오토메이션은 규칙의 생성뿐만 아니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규칙을 프로젝트 단위로 최소 적용하거나 여러 프로젝트에 아니면 전역 설정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하며 규칙의 활성화, 비활성화와 변경된 내용의 감사 로그를 통해 무분별한 자동화 규칙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라 자동화의 방법 중 하나는 이슈 종류와 제출된 다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슈를 자동 배정하여 자동화를 통해 팀 전체에 걸쳐 워크로드의 균형이 맞추는 것인데 여러 팀과 복잡하게 연계된 업무에 적합한 다른 자동화 방식은 어떤 안이 있을까요? 네, 여러 팀과 협업할 때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라 오토메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이슈 자동 할당이 가능한 사용자 풀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팀의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특정 인원들을 사용자 풀에 등록해 두고 이슈가 생성됐을 때 다른 프로젝트에도 자동으로 이슈를 생성 배정하고 담당자를 사용자 풀에 등록된 사용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슈에 배정하거나 아니면 골고루 할당되도록 이슈 할당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365 사용 중입니다.
지라와 MS 아웃룩 연동으로 일정 정보의 업데이트가 가능한가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슈 트래킹 서비스 등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아, 지라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에서는 REST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REST API를 액션으로서 다른 서비스에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아웃룩 일정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구축 사례는 아직 없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웃룩에서 제공하는 REST API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중인 이슈 트래킹 서비스들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유트랙이나 아사나, 버그질라, 멘티스, 트랙, 레드마인, 베이스캠프 등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라 오토메이션은 클라우드 호스팅에서만 제공하나요? 아니면 온프레미스 서버 데이터 센터 내부 구축으로도 가능한가요? 사전 질문자 분들 중에서 복수의 질문자들이 계셔서 선정해 봤는데요. 지라 오토메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기본 제공되는 기능이며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내부 구축을 하려면 서버 제품에 이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마켓플레이스에서 라이트 버전을 먼저 설치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일부 기능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유료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지라를 도입하시는 고객이시라면 지라를 데이터 센터 버전으로 구축하셔야 하며 지라 오토메이션은 유상 애돈 형태로 구매하시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라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지라 오토메이션 요금제별로 수행 횟수가 제한되며 무료, 표준,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별 실행 횟수 제한을 설명드리자면 무료 및 표준 요금제 고객은 월별로 할당량이 각각 100에서 500으로 제한적인 실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기업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채택하시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매월 유료 사용자당 1000개의 글로벌 다중 프로젝트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지라 클라우드 프리미엄에 200명 사용자를 두고 계신 사이트에서는 매월 20만 개의 규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사용자는 무제한의 자동화 규칙을 실행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소개된 QA 질문을 남겨주신 질문자 분들과 추가적으로 몇 분을 더 선정하여 이벤트 경품을 드릴 예정이고 사전 질문과 금일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여 내일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웨비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웨비나 주제는 아틀라시안의 옵스지니 솔루션입니다. 옵스지니는 인시던트를 관리하기 위한 인시던트 모니터링 툴로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의 연동으로 각 담당자에게 푸시 메시지를 비롯한 알림과 경고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옵스지니의 소개와 옵스지니를 통해서 조직의 인시던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회사의 IT 관리 담당자나 인시던트나 서비스 요청에 대해서 빠른 응답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 그리고 사용 중인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의 경고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꼭 다음 웨비나도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웨비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가 올라와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웨비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